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5일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제15강입니다. 지난주 14강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1번을 했는데요. 오늘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관련된 2강을 할 겁니다. 교재는 63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우리 지분경매 작은 금액으로 큰 돈을 만드는 지분경매입니다. 경공매 중에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 지분경매에 관련된 틈새시장, 지분경매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연재하면서요. 경매하면서 지분경매하면서 두 가지 기둥인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또 낙찰 후 물건을 처리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관련된 많은 유형과 또 기본 법리, 또 기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매일경제신문사로부터 출판되어 있는 이 교재 갖고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공부 6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요, 그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해야겠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공유자가 채무자로 나온 지분 물건에서 A, B 두 개의 지분이 있다고 합시다. 2분의 1씩. A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B 지분권자가 A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그 낙찰자가 A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그 사람이 쓴 입찰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시 타 공유자인 B가 사오는 이러한 제도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합니다. 이 최고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넘겨주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 이러한 그 경우죠. 여러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하게 되면요, 이 비율로 특별한 예를 들어서 다시 재낙찰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도 있고, 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로 인해 가지고 이 낙찰을 뺏길 때 차순위 신고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2005마 1078 대법원 판례는 여러 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공유자에 대한 그 매각 대상에서 이 물건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돼서 나온 바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 판례인데요. 긴 판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일괄 매각하기로 한 물건에서 일부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한정 소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판례에 소극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인용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일부에 대해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건물만의 지분권자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이 없는 토지에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괄 매각 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요, 소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례에서. 만약에 여기에 적극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거기 판례 판시사항에 있는 내용을 재판부에서 받아준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 65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 공동 소유 형태, 여러 가지 상속의 경우 지인들 간에 또 친척들 간에 가족들 간에 갖고 있는 이런 그 공동 소유라는 공유 관계에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매각이 다른 사람, 식구나 지인들 간에 이러한 그 소유가 아닐 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 지분권자들끼리 아무래도 분쟁이 마찰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타 공유자, 모르는 사람들이 그 공유 지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이 제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입찰 기일까지 타 공유자, 아까 A, B에서 B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이러한 그 유가증권을 제공하는데, 보증으로 제공하는데요. 거의 뭐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고요. 현금 제공이 거의 뭐 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결국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입니다. 그 나머지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140조. 그래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되는데요. 아무래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했는데 요 낙찰받는 입찰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행동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공유자가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나머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다시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 뭐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어차피 뭐 그 보증금도 잠기고 그러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 부르고 매각 종료를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금을 제공해 가지고 우선 매수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매각 종결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집행관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실 공유자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미 방망이로 매각 허가 이렇게 그 매각 종결을 합니다 하고 방망이를 딱 두들기면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뭐 미리 또 그 집행법원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우선 매수 신고하겠다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례로 요즘은 우선 매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이례로 그냥 그 종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때 또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그 당시에 또 나와가지고 다른 우선 매수 신고해놓고도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행사하는 것은 이례로 제한하는 경우가 법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 경매는 이러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때문에 조금 제약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판례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법원 판례 보시면요. 99-5871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는 한정 소곡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지금은 적극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적극이라고 써 있는 건요.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시 경매기일까지의 의미, 집행관의 경매기일, 종결선언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종결선언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민사소송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경매 기일까지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죠. 집행관이 우리 입찰 당일날 경매법원에서 집행관이 경매 종결을 선언할 때,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는데 종결 선언하기 전에 분명히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하실 분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요. 그때가 종결 선언 전까지인데요. 그때까지는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 그래서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데도요,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그러니까 낙찰을 허가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경매 기일까지라고 하면 집행관이 경매 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 부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호창하고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법
의해서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래서 입찰 마감 시각까지로 제한할 것, 집행관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종결을 선언하는 것까지이면 되지 경매와 달리 입찰 마감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꼴 써있는 집행관의 경매 종결 선언 시까지 입찰의 절차를 준용하는 이러한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해서 조금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라고 딱 치면요, 거기에서 이러한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고 또 매각 방해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같이 일괄 매각에서 부분적으로 공유물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나왔을 때 또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매수권을 만약에 신고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더 높은 가격을 뭐 입찰해가지고 내가 더 가져오겠다고, 예를 들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그 내용까지 판례에 있습니다. 그런 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타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그 낙찰받은 금액만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통해서 가져오게 할 수 있는데요. 또 예를 들자면은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내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 경쟁을 하겠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까지 그 판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그 자리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그게 통과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차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매각을 방해해가지고 하는 그 매각 불허가 사례가 있는데요. 2008년도 대법원 2008 가나다라 마가 이게 대법원 사건 부호거든요. 2008 637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 637 판례에 의하면요, 공유지분에 대한 그 경매 절차에서 그 포기하거나 예를 들어서 매각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그런 그 입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보증금 제공 안 하면 당연히 뭐 안 되는 거고요. 또 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 매수 신고만 하고 매수 신고하는 거를 꺼리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하게 하는 이런 그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매수 신고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납부해서 내가 매각 허가 받도록 이렇게 그 적정한 이러한 방법으로 매각을 방해한 사례에 매각을 불허한 이러한 그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2008 637호 매각을 불허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이따가 제가 제목에다 좀 적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가지고 2008 637호 판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요, 거기 밴드에 올려놓을 건데 밴드에 또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 검색이라는 데를 들어갑시다.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오늘 교재가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관련된 내용이 7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70페이지까지는요, 제가 이미 지금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다음 주에 있을 16강에서는요, 앞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아주 가장 중요한 소송의 내용이니까 다음번 16강부터는 공유물 분할 소송과 또 부동산 처분금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아까 제가 2008 대법원의 사건 보호라고 했고요. 637호 판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매각 불허가에 관련된 판례인데, 여기 보시는
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 매수 신고를만 하고 일반인들이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밑에 보면 그 이유가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 또 경매 절차 이런 경매 절차까지 쭉 보시면서요. 이런 어떤 그 편법을 쓴 공유자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 판례들이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법원 검색에 여기 들어가셨어요. 많은 판례를 또 보시려고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하나 넣으셔가지고요. 탁 검색을 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잠깐만요. 뭐 공유자 매수만 할까요? 판례 관련해서 이렇게 484개 이상하게 거기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바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공유자 우선 매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에 관련된 내용들, 판례들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2008마 637호 결정 2번, 판시사항 2번이 바로 이렇게 여러 번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지금 하는 그 사례에 대해서 매각 불허가 사유다. 이런 그 매각 불허가로 돼 있다. 그게 적극 매각 불허가로 인용받았다라는 이러한 그 내용. 채무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는 매각 불허가 사유인지의 여부. 이 판례가 바로 2008마 637 판례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밴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 실명으로 해가지고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플러스 소송 플러스 협상이라고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특강이 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날 있어요. 1일 특강이고요.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있습니다. 여기 등록 교육비가 5만 원이고요.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 서울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있는데 교육 내용들이 이제 지분경매 낙찰 후 해결하는 이러한 협상법, 소송하는 방법,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 같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지분경매에 관련된 이런 그 사례를 통해서 알기 쉽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고요. 매주 수요일 날 있는 이 실전반 6개월 과정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300만 원입니다. 6개월 과정입니다.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아주 그 깊이 있는 물건을 검색하는 요령, 여러분들이 아주 그 일반적인 물건의 지분 경매를 낙찰 받으려고 그러면 낙찰 받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쉽사리 낙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셔도. 근데 아주 단독 낙찰 내지는 높아봐야 2대1 정도의 아주 그 가벼운 경쟁률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 지분경매 중에 지분경매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들 하는 방법이요.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있습니다. 돌아오는 29일 날 4월 29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여기 등록하셔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우리 쭉 자료들이 있습니다. 66페이지에서 오늘 70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없는, 청구할 수 없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까 일괄 매각에 대한 거, 또 구분 소유적 공유에 관련돼서는 또 우선 매수 신청권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또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 경매인데 일부만 나왔을 때, 그럴 때도 못합니다.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 형식적 경매에서는 또 허용하지 않는다는 요 아주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 페이지가 68페이지입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게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들 다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71페이지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전자소송과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의 그 종이 소송하는 방법 이런 그 소가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쌀쌀한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또 건강하게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